혹독한 겨울 눈보라를 뚫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풍산개 황구. 그리고 자신이 떨어진 50km를 찾아 돌아온 진돗개 진순이. 이런 개들이 정말 있을까요? 단순히 충성스럽고 똑똑한 것을 넘어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는 한국 토종개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과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강아지들이 감정 표현을 할 줄 안다고요. 말로는 못하지만 행동이나 눈빛, 그리고 그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한국 토종개인 진돗개랑 풍산개 얘기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 강아지들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전설 같은 존재였어요. 진돗개는 전라남도 진도라는 섬에서 왔어요. 그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시간도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는 진돗개의 충성심이 최고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돗개가 한번 사랑하면 평생 가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널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이웃집 진돗개인 춘식이를 가리키셨어요. 저 개가 50km나 떨어진 데서도 집 찾아 돌아왔잖아 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춘식이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집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친구였고 그 섬 사람들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진도 섬 사람들마다 춘식이 같은 이야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폭풍우를 뚫고 주인을 찾아가거나 멧돼지를 막아내거나 사랑했던 사람을 절대 잊지 않았던 강아지들 얘기요. 한편 풍산개는 북한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왔어요. 진돗개보다 더 크고 하얀색 털은 엄청 두꺼워서 따뜻하고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어요. 진돗개가 믿음직한 동반자라면 풍산개는 두려움을 모르는 보호자였죠. 할머니는 풍산개가 호랑이랑 늑대 같은 맹수랑 맞서 싸우며 집을 지켰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걔네들은 무서울 게 없어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풍산개는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야. 산처럼 강한 애들이지. 어렸을 때 풍산개 황구를 키우던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황구는 정말 거대했고 햇빛 아래에서 털이 빛나는 게 너무 멋졌어요. 그 개는 정말 존재감이 대단했죠. 황구가 당신을 쳐다볼 때면 마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아이들한텐 정말 다정했고 가족을 위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한 번은 낯선 사람이 그 집에 침입하려 했을 때 황구가 그를 쫓아냈고 밤새 대문 앞을 지켰다는 얘기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진돗개랑 풍산개가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한 이유예요. 걔네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전쟁이든 기근이든 평화든 번영이든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존재들이었죠. 우리와 함께 사냥도 하고 집도 지키고 가장 힘든 순간에는 우리를 위로해줬어요. 제가 10대 때 영국으로 이사 갔을 때는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진돗개랑 풍산개 얘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이 새로운 땅에서는 걔네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도 자신들만의 사랑받는 게 품종이 있었죠. 레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콜리 같은 애들이요. 그런데 그 어떤 개도 진돗개나 풍산개처럼 전설 같은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진돗개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물었어요. 50km를 걸어서 집에 돌아온다고? 진짜야? 그냥 전설 같은 거 아니야? 그건 전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제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춘식이가 부두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요. 황구가 눈 속에서 거대한 수호자처럼 서 있는 모습도요. 그 강아지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몇 년 뒤 한국에 다시 갔을 때 저는 이 강아지들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진도섬으로 가서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육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진돗개의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육사인 김씨 할아버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진돗개 하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루는 망설이지도 않았어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했지. 진돗개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야. 그 다음엔 풍산개에 대해 알아보려고 북쪽으로 갔어요. 풍산개는 희귀하고 북한 산악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알아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몇몇 풍산개 주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도 강아지들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이 대단했어요.
한 주인은 늑대에게 공격당한 얘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팔에 난 흉터를 보여줬어요. 내 풍산개 대오가 늑대랑 싸워서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 애한테 모든 걸 비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돗개와 풍산개 그리고 제 뿌리에 대해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진돗개와 풍산개는 단순히 한국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특성을 상징했어요. 충성심, 용기, 끈기 같은 것들이요. 그 강아지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만든 고난과 승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해줬어요. 지금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춘식이랑 황구가 자꾸 생각나요. 하루랑 대호도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흔적을 남긴 수많은 진돗개와 풍산개도요. 걔네들은 제게 충성의 의미, 용기의 가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비록 제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는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진돗개와 풍산개의 유산은 단순히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나 풍부한 역사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와 공유하는 유대, 우리가 그들한테 배우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죠. 이 강아지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희망과 힘에 살아있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한 그들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아침 햇살이 클린이 큰 유리창으로 들어와 타일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어요. 평범한 파리의 목요일 아침이었죠. 클리닉은 북적였고 주인들은 반려동물 캐리어나 줄을 꼭 쥐고 있었어요. 틈틈이 들리는 개 짖는 소리나 고양이 울음소리가 대화 소리 사이로 섞여 들렸고요. 접수 데스크 뒤에선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면서 예약이 정리되고 있었죠. 이곳이 제 일상이었어요. 17년 동안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의 작은 신호를 읽으며 주인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옆에서 돕는 일이었죠. 이제는 다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다 하루가 들어왔죠. 하루의 주인 민준이라는 젊은 한국 남자가 조심스럽게 접수 구역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은 개줄을 가볍게 잡고 있었지만 하루는 줄 없이도 혼자 잘 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루는 당당하게 걸으며 바닥에 발을 부드럽게 디뎠어요. 털빛은 크림색과 금색이 섞여 빛이 나는 듯 했고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눈이었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온한 눈이었죠. 뭔가 사람 같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봉주르, 민준이 약간 서툰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이 아이는 하루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저는 검사실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하루와 민준이 들어오자 하루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기구들, 카운터, 구석에 있는 체중계까지 꼼꼼히 살폈죠. 보통 개들은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꼬리를 내리며 불안해하는데 하루는 달랐어요. 당당했고 차분했으며 고개를 들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어요. 우선 체중부터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말하며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라고 손짓했어요. 놀랍게도 하루는 아무런 저항 없이 걸어가서 딱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민준을 힐끗 보았고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원래 그래요. 알아서 잘해요. 민준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죠. 하루의 체중은 진돗개의 평균 범위에 딱 맞았어요. 민준은 진돗개의 특징과 기원, 그리고 충성심과 지능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진돗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하루와의 첫 만남은 정말 특별했죠. 검사를 진행하면서 하루의 털, 치아, 발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대부분의 개들은 이런 과정에서 불안해하며 몸을 비틀거나 피하려고 하지만 하루는 가만히 제 손길을 따라오며 차분히 눈으로 쫓았어요. 귀를 확인하려고 하자 머리를 살짝 기울여 더 잘 보이도록 했죠. 정말 협조적이네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늘 이래요. 사람들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의인화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하루는 좀 달랐어요. 그의 행동은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었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으려 하자 하루는 앉아서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고 강했어요. 묘하게도 그 소리만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죠. 검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관절을 확인할 때도 대부분의 개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절차였지만 하루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처음 만난 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검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옆방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테리어가 검사 도중 긴장의 소리를 지른 거였죠. 하루는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운 듯 했고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 줄을 잡아 멈췄어요. 그냥 궁금한가 봐요.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저는 작은 고무공을 꺼내 바닥으로 굴려보았어요. 하루는 공이 튀며 구르는 걸 조용히 지켜봤지만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를 바라보며 뭔가 설명을 기다리는 듯 했죠. 흥미롭네요. 제가 말했어요. 다른 것도 해보죠. 서랍에서 삑삑거리는 장난감, 작은 거울, 그리고 동물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꺼냈어요. 장난감을 눌렀을 때 하루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거울을 보여주자 코를 잠깐 대고 냄새를 맡더니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강아지 울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틀었을 때 하루는 즉시 반응했어요. 긴장된 자세로 일어서서 낮고 부드럽게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리고는 민준과 저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묻는 듯한 눈빛을 보였죠.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그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직관적이에요. 검사가 끝날 때쯤 직원들도 하루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보조인 클레어가 방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 개가 다들 말하는 그 개인가요?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와서 보세요.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루와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루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자 하루는 그것을 잠깐 냄새 맡더니 앉아버렸어요. 마치 그녀를 허락한다는 듯이요. 클레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신사 같네요. 하루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오후가 되자 대기실의 손님들까지 기적의 개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진돗개 품종이나 훈련, 그리고 왜 하루가 이렇게 특별한지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모든 답을 아는 건 아니었지만 하루가 특별하다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이 있었거든요. 민준과 하루가 떠나기 전 저는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민준이 허락하자 하루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히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하루의 사진을 보며 그 눈빛을 떠올렸어요. 마치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몇 년 만에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호기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루는 가장 익숙한 곳에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죠. 그리고 그 특별함을 알아보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요. 충성심이라는 단어는 진돗개가 주인과 맺는 깊은 관계를 설명하기에 너무 단순한 느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충성심은 그냥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걸 의미할 수 있지만 진돗개에게 충성심은 그 존재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본성이에요. 진돗개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백구의 이야기입니다. 백구는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진돗개였어요. 하얀 털, 뾰족한 귀, 그리고 날카롭고 기민한 눈빛을 가진 강아지였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를 전설로 만들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조용한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백구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가족에게 보내기로 하면서 시작됐어요. 노인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백구를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를 보내기로 했죠. 백구가 떠난 후 며칠 동안 노인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적막했어요. 나무 바닥을 걷던 백구의 발소리, 세상을 바라보며 옆에 앉아있던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노인은 이것이 백구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아팠죠. 하지만 백구도 같은 마음이었던 걸 노인은 몰랐어요. 백구는 새로운 가족과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백구를 진심으로 잘 대해주고 편안한 집을 제공했지만 백구는 밥도 먹지 않고 놀이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항상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구는 마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길은 쉽지 않았어요. 백구는 강을 건너고 울창한 숲을 헤치며 번잡한 고속도로를 피해야 했어요. 그는 배고픔과 추운 밤 그리고 끊임없는 위험에 맞서야 했죠.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어요. 그의 주인에게 이끄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졌지만 백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어느 아침 노인이 문을 열었을 때 백구는 지친 몸으로 현관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은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백구의 변치 않는 충성심에 깊이 감동한 거죠. 이 이야기는 곧 한국 전역에 퍼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백구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라 헌신의 상징이었고 거리와 고난을 초월하는 유대감을 보여주는 존재였어요. 백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종종 진돗개의 충성심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했어요. 본능일까요? 아니면 깊은 감정적 연결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제가 파리에서 만난 진돗개 하루를 떠올릴 때 그 답을 살짝 엿본 기분이 들어요. 하루는 한국 외교관의 반려견이었어요. 그 외교관이 파리로 발령받으면서 하루를 데려온 거였죠. 하루는 낯선 환경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목적을 아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항상 기민하게 주위를 살피며 마치 모든 순간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그 외교관의 집에 차를 마시러 갔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외교관은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갔어요. 그의 발치에 누워있던 하루는 바로 일어났어요. 그의 눈은 외교관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따라갔고 그가 사라지자 하루는 문가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완벽히 정지된 상태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하루를 보며 완전히 매료됐어요. 단지 그의 자세 때문이 아니라 그 눈빛 때문이었죠. 마치 필요한 순간에 바로 행동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외교관이 돌아오자 하루는 즉시 긴장을 풀고 편안히 누웠어요. 그의 주인을 향한 그 깊은 관심과 헌신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것은 단순히 훈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떤 명령도 필요 없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유대감이었죠. 이런 충성심이야말로 진돗개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들은 단순히 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보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요. 이런 충성심은 세대를 거쳐 다듬어졌어요.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섬에서는 개들이 주인을 대신해 집을 지키며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가족에게 절대적인 애착을 가지게 된 거죠. 현대에도 이런 충성심은 여전해요. 진돗개가 아이들을 구하거나 다친 주인을 지키거나 심지어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장소와 추억 그리고 그 순간에도 충성해요. 마치 주인의 마음 한 조각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언제나 그들을 집으로 이끄는 나침반처럼요. 저는 제 가족이 키우던 진돗개 소라를 통해 이런 충성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소라는 가을 나뭇잎 색깔 같은 부드러운 털과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눈을 가진 상냥한 강아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소라는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학교에 갈 때는 대문 앞에서 제가 돌아오길 기다렸고 제가 집에 오면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온몸으로 기뻐했죠. 한 번은 제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소라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제 옆에 앉아줬어요.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눈물 나는 무릎을 감싸며 위로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소라가 나이를 먹어도 그 충성심은 변치 않았어요. 제가 영국으로 떠날 때 소라를 두고 가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은 소라가 종종 문 앞에 앉아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몇 년 뒤 제가 다시 한국에 갔을 때 소라는 여전히 저를 보며 똑같이 기뻐했고 그동안의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저를 맞아줬어요. 소라의 헌신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진돗개가 가진 본성의 일부였죠. 그것은 순수하고 변치 않는 충성심이었어요. 진돗개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관계를 상기시켜줘요. 흔들리지 않고 조건 없이 그리고 오래도록 이어지는 관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진돗개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떠올려봐요. 그들은 제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어떻게 깊이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그들의 충성심은 우리 안에 가장 좋은 면을 비춰주는 거울 같아요. 지금 제 곁에 진돗개가 없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은 소중한 교훈과 영감을 주는 끝없는 기억으로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단순히 칭찬할 만한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유산이에요.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 말을 초월해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진돗개가 있는 한 그 유산은 계속 이어지며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그들처럼 충직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줄 거예요. 눈 덮인 언덕 위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매서운 겨울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예고하는 듯 했죠.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얼어붙은 들판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게 느껴졌죠. 이런 풍경은 그저 책에서나 봤던 장면이었어요. 생존이 곧 힘과 인내, 적응력을 시험하는 그런 가혹한 환경이요. 그런데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한 품종이 있었어요. 바로 풍산개였죠. 풍산개는 한국 북부 지역의 토종개로 자연의 설계 그 자체가 경이로운 강아지예요. 두껍고 새하얀 털은 눈 속에서 위장도 되고 보온도 되는 역할을 했어요. 그 털 아래엔 빠르고 강한 근육질의 몸이 숨겨져 있었죠. 날카로운 눈과 꼿꼿한 귀는 언제나 주변을 주시하며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어요. 풍산개는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사냥꾼이자 수호자였고 최고의 동반자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풍산개에 대해 알게 된 건 수의학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풍산개의 명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강인함과 적응력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한국 가족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죠. 이 강아지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견뎌내고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며 자신보다 훨씬 큰 포식자들을 기민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그 놀라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제가 이 품종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조금 특별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한 연구자인 박혜진 박사님이 저를 개의 지구력에 관한 연구에 초대했거든요. 이 연구는 극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다른 품종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풍산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강아지들의 복지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은 강아지들이 최상의 보살핌을 받으며 존중받는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된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연구시설이 위치한 곳은 한국 북부 국경 근처의 산악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풍산개의 존재감에 압도당했어요. 다른 품종들이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과는 달리 풍산개들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였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뚜렷하게 느껴졌죠. 그들을 바라보는 건 마치 본능과 지능의 교향곡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연구는 강아지들의 문제 해결 능력, 체력, 그리고 적응력을 시험하기 위한 일련의 도전 과제로 구성되었어요. 그중 하나는 눈더미로 덮인 미로를 헤치고 숨겨진 물체를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이 미로는 야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자연 장애물을 모방한 것이었죠. 대부분의 품종이 이런 도전에 고군분투할 때 풍산개들은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들은 공기를 막고 지형을 분석하며 가장 빠른 길을 찾기 위해 협력했죠. 몇 분 만에 그들은 임무를 완수했고 꼬리를 흔들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어요. 박사님은 이 행동이 단순히 훈련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풍산개는 상황을 평가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을 뛰어난 사냥꾼이자 보호자로 만드는 이유예요. 그들의 지능과 강인함은 연구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더 생생하게 알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둘이라는 풍산개의 이야기였어요. 한겨울 폭설로 인해 가족이 집에 갇혀버렸대요. 도로가 막혀 구조대가 올 기미도 없고 식량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때 둘이가 나섰어요. 그는 험난한 지형을 헤치고 눈보라를 뚫고 마을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몇 시간 뒤 둘이의 발자국을 따라 구조대가 도착했죠. 그 가족은 둘이의 용기와 결단력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는 캐나다의 한 가족과 함께 살던 풍산개 충수에 대한 거였어요. 그 가족은 친구를 통해 풍산개에 대해 알게 되어 충수를 입양했는데 충수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죠. 어느 겨울 폭풍이 몰아치던 밤 충수는 집안의 가스 누출을 감지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짖으며 가족들을 깨웠고 가족들은 상황을 조사하다가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죠. 충수의 예민한 감각과 보호 본능이 그 가족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충수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들의 수호천사로 여겨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연구를 통해 제가 직접 관찰했던 것들을 더욱 확신하게 했어요. 풍산개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강인한 게 아니라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위험, 기쁨, 심지어 슬픔까지도 감지하며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죠. 이 품종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충성심이었어요. 한 번 주인이나 가족과 유대감을 맺으면 그 유대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인을 따라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이런 특성 덕분에 그들은 단순한 작업견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도 완벽한 존재였어요. 연구가 끝날 무렵 저는 이 강아지들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들의 힘, 지구력, 그리고 민첩함 같은 신체적 특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어떤 더 깊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일까요? 답은 그들의 역사 속에 있다고 깨달았어요. 풍산개는 한국 북부 지역 사람들과 함께 진화하며 그들의 고난과 승리를 공유했어요. 그들의 강인함은 단순히 생물학적 결과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동반자 관계의 증거였죠.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후 몇 주 동안 저는 풍산개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고 저는 동료들과 고객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기쁘게도 풍산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강인함, 지능,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심에 깊이 매료되었죠. 어느 날 연구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당당히 서 있는 한 풍산개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눈은 날카롭고 결의에 찬 듯 보였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놀라운 강아지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했고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에 감사했어요. 풍산개의 이야기는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역경 속에서 번영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연결된 힘, 땅과 사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상쾌한 겨울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갔어요. 이 놀라운 강아지들에게 배운 교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밝고 희망차게 느껴졌어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